네, 어제 국회에서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자, 야당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적격 부적격 판단은 내렸습니까? 당 차원에서? 아니요. 최종적으로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뭐 과세 자료부터 또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변호사로 활동했던 내역에 대한 그리고 수입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안 내고 버텼거든요. 그거 제출하겠다고 하면 제출하는 걸 보고하려고요. 어제는 다른 판단하지 않고 일단 어제 그 청문 절차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벌에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은 제로.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늘부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예. 아무튼 그러면 그냥 개인적 의견으로 그러니까 그럼 알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의원님 개인 판단 어떻게 적격이라고 보십니까? 부적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절대 부적격이라고 절대? 예, 생각합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초대 보훈부 장관이에요. 뭐 독립 유공자들, 뭐 독립 열사라고도 얘기하는 그분들 그리고 호국 영령들,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이죠.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들, 민주 영령들 이런 분들을 훈포장하고 기리고 모시고 서운하고 보상하는 역할을 하는 일인데요. 그런 분이 이렇게 이른바 사적 이익을 탐하고 그 정관 예우를 막 누리고 특히나 검사 시절에는 그 증거 조작으로까지 의심받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그런 사건의 주인 검사였었다고 하는 사실 어제 계속해서 그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도덕적인 자질이 상당히 있다. 게다가 본인이 그 총선에 출마할 거냐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답을 안 해요. 네. 설마 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개월, 7개월 뒤에 그러면 관둬야 돼요. 초대 보훈부 장관이 그 말씀드렸던 그런 그 호국 영령 등에 대한 뭐 보훈 선양 작업들을 하다가 6개월 만에 관두고 출마하러 간다? 원래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3개월 전에 공직 사퇴를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웃긴 건 이런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혹은 그 인사권자 주변의 누구로부터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얘기가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제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할 때 네. 당신 총선 출마할 거야 말 거야라는 어떤 의사 확인도 없었다. 그건 너무 당연하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무튼 의원님이 직접 제기한 문제는 18대 국회의원 그것도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변호사 겸업했다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단순 겸업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2008년 박민식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었던 당시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영리 활동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사위에서 일하면 변호사는 그 개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박민식 후보자는요. 2006년 9월에 검사를 관두고 개인 법률 사무소를 개업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약 50억 정도를 버는 것 같습니다. 2008년 9월부터 총선을 나가는 죄송합니다. 2006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이를 잡는다고 쳐도 개인 사무소를 열어서 50억이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6년하고 2007년 과세된 내용만 봐도 소득세만 얼마를 냈냐면 7억 4천을 냈습니다. 세금이.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역산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최대 50억까지도 볼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당선됐어요. 2008년 4월에. 2008년 4월 그때가 13일이었나? 이게 당선이 되고 나서 4월 24일 날 법무법인 하늘이라고 하는 로펌을 만듭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이었다가. 그러니까 있던 로펌도 나와야 될 사람이 로펌을 새로 만드는데 다 후배 변호사들 모아서 만들고 이 로펌에 적을 두고 국회에 와서 법사위원을 하는데 휴업기는 내요. 그런데 대법원 저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무려 16건이나 그 로펌의
그 로펌이 수임한 사건의 변호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후보자 측에서의 해명은 법무법인 그 직원의 그냥 단순한 행정착오 실수일 뿐이다 이런 해명이잖아요. 네. 그러나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또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단순 신수를 이렇게 골라가면서 했느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법무법인 하늘이 맡았던 모든 사건에 다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들어가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 있었고요. 예. 또 제가 뭐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민사 사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시한 그 법사위 기간에 16건이 13건 정도가 16건 중에 13건 정도가 민사 사건이었거든요. 자기는 민사 사건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무슨 소리? 그 국회의원원에 등원하기 전에도 한 건이 있고 또 법사위가 끝나고 다른 상임위에 갔었을 때는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다시 신고하고 그때도 민사가 몇 건 있다라고 했더니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모른다 황당하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하면서 왜 16건이나 이런 건이 있냐 나는 모른다 황당하다 단순 실무자의 착오다. 그리고 민사사건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니 증거를 제시하니까 나는 모른다. 저게 왜 올라갔는지 나도 황당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지금 복귀할 수는 없고. 네. 근데 이 법조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 당시에 김홍수 웨이트라고 불렸다. 맞죠. 예. 근데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증거 조작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결정적인 사건의 핵심 증거가 이 김홍수 씨가 정리했다고 하는 다이어리예요. 참고로 이때는 박민식 후보자가 이제 담당 검사입니다. 검사였을 때 특수 얘기죠. 일부의 수석 검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맡고서 이렇게 수사를 했다. 근데 이 수사가 그 무려 200 몇십 회라고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김홍수 씨를 200 몇십 회를 계속 불러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조사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보통 불러서 조사를 안 하기도 하고 그냥 앉혀놓기만 하고 이러면서 일종의 피의자를 괴롭히는 행위로도 구속시켜 놓은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 증거물이 나중에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 사후에 쭉 일관되게 그냥 만들어서 제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무죄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의 담당이었죠. 박민식 후보자가. 그런데 이인규 씨가 최근에 쓴 회고록이 있잖아요. 대검 전 중수부장. 예. 그분이 쓴 회고록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 사건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뭔가 이게 지금 갑자기 왜 김홍수가 진술을 바꿨냐 구속된 사람이 이게 좀 이상하다 다시 확인해봐라 이러면서 그 난리난 상황을 수습하고 있는 중인데 수사하던 담당 검사가 대뜸 자기는 정계 진출해야 돼서 관두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관뒀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인규 씨의 기억은 세상에 무책임하다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수사에 책임도 지지 않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책임하다. 그 부분이 쓰여 있는 거를 어제 제가 증거를 제시했더니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목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반박을 하긴 하던데요. 어쨌든 그 사건의 책임자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다이어리를 이제 그 사후에 그냥 맞춰서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고 그 쓴 주체는 김홍수라는 사람이지만 그때 검사가 그것들을 종용하니까 뭐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그 대법원 판결에는 그런 부분까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조작된 증거가 왜 나왔을지에 대한 여러 유추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수사는 따로 하지 않았죠. 검사가 무죄가 된 사건에 이상한 증거물이 제출되고 그걸 검사가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오면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느냐. 알겠습니다. 안 하는 게 문제죠. 대한민국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했다가 접었고 그다음에 보훈처장이 됐는데 이게 이른바 그러면 대가 임명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도 맞습니까? 예, 어제 그 제기가 되었고요. 특히나 우리 김한규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기를 했는데
그 뭐 날짜별로 보면 한 3일 정도 차이로 그 본인이 5월 10일이죠. 대통령이 임명된 5월 9일 날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이제 그 임기를 시작하고요. 예. 5월 9일 날 바로 하루 전에 본인은 출마를 포기하고 그 다음 날 그 안철수 후보가 공천을 받은 걸로 됩니다. 출마 포기한 지 나흘 만에 예. 보훈처장으로 임명이 됐다. 근데 나흘 만에 보훈처장 임명돼요. 그러면 이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장관급 자리인데 여기에 임명하려면 인사 검증도 동의해야 그렇죠. 되고 이런 걸 본인이 통보를 받잖아요. 언제 통보 받았냐?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언제 통보받았냐 얘기를 안 만약에 해요.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인사 검증이 안 됐을 가능성이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그 거래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3, 4일 만에 인사 검증을 하고 장관급을 안 쳤단 말이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종용하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난 잘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건 그 대법원 판결 내역이 어떻게 수임했는지 물어봤는데 변호사가 난 모른다 황당하다 그 얘기만 반복하고 마찬가지로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그 본인의 출마 그 강력하게 했던 출마를 포기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훈처장으로 임명되는 걸 통보받은 날 인사검증에 어떻게 동의했는지를 얘기하라는데 아무런 얘기를 못해요. 왜? 이게 만일에 거래가 되면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저거 떠나서 네.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그렇습니다. 출신이 보훈처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초대 보훈부 장관이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리하게 지금 검사를 보훈부 장관으로 앉히려다가 생기는 인사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이게 그동안 역대 보훈처장은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군인 출신이에요. 그렇죠. 제복을 입은 분들이 예.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역시 그런 분들을 기리고 섬기는 자리에 와서 역할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로는 검사 출신이 보훈처장과 보훈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는 역대 처음으로 기억을 하고. 근데 후보자 이제 선친 네. 뭐 이런 점이 좀 고려가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건 찾은 핑계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훌륭한 뭐 군인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많은 인사들 중에 그런 만한 뭐 그 스토리 가게 스토리가 있는 분이 없겠습니까? 훌륭한 뭐 선친께서 전사하신 그 일이 뭐 명예롭게 생각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국가를 위해 선신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그 유가족과 그 자녀들 중에 충분히 보훈부 장관을 할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박민식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하게 검사를 앉히려고 했다. 그리고 검사만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못된 믿음 예. 이게 지금 작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경찰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는 정순신입니까?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인사참사가 났던 거고 이번에도 또 다른 인사참사가 벌어집니다. 아마 강행할 거예요. 강행하겠지만 국민들은 다시 묻습니다. 왜 검사냐?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문제 좀 하나 여쭤볼게요. 김남국 의원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절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을 하셨던데 의원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어제 인사청문회가 그 있었고요. 그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오늘 좀 많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박민식 후보자가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문제의 법무법인을 통해서 수임한 사건이 모두 16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직영이로 가서도 직영이에서도 사건을 상당히 많이 수임을 했는데 그 이분이 변호사로서 이제 수임한 사건들의 내용들을 보면 유괴, 성매매, 알선범, 주가 조작 사범, 그다음에 조직폭력 사범 이런 분들에 대한 변론을 했었던 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호국영령 민주열사 그리고 그 독립유공자분들을 선양하고 기리는 일을 하실 분이 적어도 이런 반사회적 그 파렴치한 일들을 했었던 사람들을 변호하던 분이 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변호인은 뭐 얼마든지 흉악범도 변론할 수 있지만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는
부적격한 일을 하셨던 게 그래서 분명하다 이제 생각입니다. 인터뷰 시작은 절대 부적격이라고 이제 예, 딱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걸로 가름하고요.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짧게 좀 대답해 주신다면. 당의 뭐 당원 당규는 그 관련해서 다루고 좀 있습니다만 저는 정치적으로 이미 불가능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적으로 상황 자체가 이제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인터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